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적인 보험 가입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분량은 굉장히 긴 분량인데 아마 이 시간을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제가 핵심 포인트만 찍어가지고 그리고 최근 이슈되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 그리고 보험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보험이 아마 예전에 한 10년 전 아니면 5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리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요즘 보험들이 어떻게 팔고 있는지 어떻게 시장에서 그리고 이용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내용 빨리빨리 진행될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경제적인 보험 가입 플랜. 일단 보험 계약에 대해서 해약 현황입니다. 최근 들어 보험 계약 현황이 20에서 한 최대한 40%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우리 뉴스를 보다시피 보면은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목돈이 필요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해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요. 실제 시장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시청자님들이나 주위 분들이 요즘 매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예전처럼 보험 딱 닥쳤을 때 아니면 뭔가 큰 사고가 났을 때 열어봤을 때 왜 이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미 가입하시기 전부터 아니면은 가입하시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내 담보가 어떤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료가 부담돼서라기보다도 제 생각에는 더 좋은 보험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보험. 더 좋은 보험이 많이 나와서 변경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은 아마 8의 2 정도, 한 20% 정도뿐이 안 돼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내가 좀 몸이 안 좋은데 예전에 가입한 담보들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점검의 형태들이 한 8 정도가 됩니다. 80%.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보험에 대한 우리 시청자님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보험을 찾아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항상 보험 계약 시 고민하는 사항이 있는데 보장, 환급금, 가격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장 당연히 중요하죠. 환급금도 중요하고 가격.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저는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내 생활 능력이나 경제적 수입 능력에 따라서 보장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급여가 많거나 소득이 많으면 그만한 나의 몸값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은 기본적인 보장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요. 이 보장의 금액이 형성되는데 지금 우리 중에 문의 주신 분들 대부분 보면은요. 돈은 많이 내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보장이 안 좋으면 그 보험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장도 좋고 보험료도 적절해야지 가장 이상적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환급금 같은 경우는 우리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손해보험 뭐 KB, 삼성, 현대 뭐 이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적립금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환급금이 좌우가 되는데요. 이 적립금 같은 경우는 많이 넣으면 만기 때 해약 환급금이 높아지겠지만 손해보험은 99.9%를 초과할 수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금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생명보험 쪽이 좀 유리하실 수가 있죠. 우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생명도 그 보장도 중요하고 환급금도 높다고 하면은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금도 고려한다, 보장도 고려한다, 가격도 고려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비교하셔가지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제대로 된 보장에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하면은 보험료가 결코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현명하게 보장을 준비하는 방법. 이 실손 의료비 꼭 챙기기.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은 거의 다 실손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아직도 3,800만이라는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이 실손보험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크게 제가 개인적인 통계를 보면은요. 일단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지병이 있어서 가족력이 있어서 또는 비용이 없어서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실손의료비 요즘 단일 실손이죠. 딱 실비만 들어갑니다. 상해, 질병, 통원 그리고 선택진료 3가지.
그리고 1년 갱신이기 때문에 매년 옮겨 다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A사에 들었는데 1년 뒤에 B사가 싸다. 나 건강하다면 옮겨 가셔도 상관없고 해약하시고 다시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단일 실손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쪽으로 드시는 게 유리합니다. 손해보험.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하나 그 차트나 우리 손해보험은 진료비 그 세부내역서나 납입영수증 간단하게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생명보험에서는 차트나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잊지도 않는 병명들이 데이터상 남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는 손해보험에 드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 보험사에서 손해보험에 가셔가지고 실손의료비만 들러왔어요. 딱 이러면은 가입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업비 대비 굉장히 이득이 남지 않은 손해율만 가져가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직 실손 없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사망에 사람은 한 번쯤 그 죽음을 맞이하는데 암이나 뇌, 심장, 3대 질환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가족력이 없더라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진단 중에 하나고요. 이 부분 뒤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술비, 입원비. 요즘 수술의 형태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아시다시피 80% 또는 90%뿐이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는 자기부담금 30%. 이런 식으로 개인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특약은 수술하고 입원 의료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에 없었던 이제 질병 후유장애, 운전자 비용은 운전하시는 분들 꼭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사망 등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끔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시 알아둬야 할 체크 포인트 5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우선 보시면은 첫 번째는 3대 질병에 대해서 집중 보장을 하자. 이 사망 원인이 암, 뇌혈관, 심혈관, 당뇨, 성인병에 대해서 이제 사망의 원인이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암은 아시다시피 우리 몸 어디에서나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빼고 나서는 치아를 빼고 나서는 전부 다 어느 곳에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이 사망률이 높은 겁니다. 분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분포가 많고 그리고 주위에 암 걸린 사람도 흔히 발견할 수 있고 검사 기능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졌어요. 암보험도 어느 정도 준비하실지는 적절하게 준비를 하실지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요즘 암보험 모든 암이 보장되는 유사암 그리고 암이 있으셔도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암보험 잘 따져보셔서 과거에 암보험이 많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유사암 꼭 체크하셔서 같이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질환 예전엔 뇌출혈하고 신경경색만 나왔죠. 요즘엔 초기의 진단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뇌혈관 그리고 심장질환이 이대성인병을 가입하실 때 꼭 이런 회사를 선택하시고 과거에 이제 이대성인병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뇌혈관, 심혈관 없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7월 달 말에 이 유사암하고 뇌혈관, 심혈관을 따로 하나 가입했습니다. 보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진단 자금은 과거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넓은 3대 진단 자금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전타임에 말했듯이 뇌출혈은 사실 이제는 마지막 단계예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거미막 출혈, 내뇌출혈, 기타 비회생성 내뇌출혈이 있을 때만 진단금을 받았는데요. 이 진단금을 받기까지는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뇌경색을 포함한 게 뇌졸중. 그리고 세 번째로 뇌혈관 진단, 초기 진단까지 보장이 될 수 있는 뇌혈관 진단. 이 I60에서 69까지 뭐 중풍도 해당되고요. 기타 뇌혈관 질환,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도 있고 장애도 있고 그리고 후유증, 뭐 대뇌동맥류, 뭐 죽상 그리고 뭐 뇌에 관련된 거의 모든 질병이 이 뇌혈관 질환에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기에 3천만 원만 있다면은 이건 못 받는 거죠. 이것도 못 받고. 하지만 이게 3천이 있다면 이 모든 걸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과 속발성 심근경색만 나왔던 것들이 이제 우리 가장 많은 혈압이 있으신 분 협심증, 혈압당뇨 있으신 분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심장질환, 만성 심장병 이런 것까지 초기에 진단되는 것까지 보장이 되는 범위로 가입을 하셔야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수술을 한다. 수술비 넉넉하게 지급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질병에 걸리고 나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생활비가 충족될 수 있게 수술이나 입원 일당 그리고
진단비 내 생활 수준에 맞게끔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력이 있거나 이러신다면 좀 더 욕심을 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질병 후유장애. 이거 있으신 분 많이 없으시지만 최근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들 가입을 하셨어요. 후유장애 많이 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담보입니다. 많이 들어도 아깝지 않은 담보인데요.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 우리 몸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눈, 치매, 코, 치아, 귀, 그리고 복부, 장기, 다리, 척추체, 우리 몸에 대해서 전부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3천 예시 기준인데요. 내가 만약 1억을 얻었다고 하면 3배 정도 더 나오겠죠. 뭐 연구치가 결손돼서 당뇨로. 그러면 우리 치아보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적, 시력이 저하됐어. 우리 시력 안 좋으신 분 굉장히 많죠. 시력에 대한 장애. 그리고 무릎에 인공관절을 수술했어. 물론 약관이 과거에 비해서 좀 바뀌긴 했지만 인공관절 같은 거 20% 해가지고 40% 해서 600만 원 나오게 되고요. 난소를 잃었을 때 아직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임신을 출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난소에 질환이 있으면은 한쪽만 제거하고 한쪽으로 임신 출산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만약 임신 출산을 더 이상 계획이 없다고 하면 난소를 한쪽만 남겨두실 필요는 없겠죠. 두자 제거하면 50% 후유장애 됩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장기를 절제했을 때, 그리고 치매로 인해서 CDR 척도가 진단이 받았을 때, 이렇게 질병 후유장애는 모든 질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상해 후유장애도 반드시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큰 돈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큰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담보,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그리고 수술비 보장. 요즘 수술비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보면은 생명에서는 당연히 과거에 우리 좋은 1종에서 3종 또는 5종까지 수술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시술이나 수술, 모든 그 수술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고, 생명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 상해 수술, 그리고 이대 질환 수술, 암 수술, 인공관절,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 부인과 질환 수술, 호흡기 질환 관련 수술. 이 수술도 그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질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약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보험회사는 약관만 맞으면 절대 어떤 그 알릴 고지 상황과 약관만 맞다고 하면 어떤 태클도 걸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술비를 잘 맞춰서 받을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그 설계하신 분들이나 담당자가 있다고 하시면은 꼭 병원을 가시기 전에 그 담당자가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데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이랬을 경우에 더 추가적으로 뭘 받을 수 있는지, 이 수술비, 수술을 할 때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정액 보장이고 반복 보장이고 중복 보장이고 면책 기간도 요즘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체크해서 요령 있게 타먹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보험금을. 그래서 수술비 보장, 세 번째 체크 포인트고, 네 번째 입원비. 입원비 요즘 보시면은 많이 안 드세요, 보면은. 왜냐하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입원비 비싸다. 내가 하루에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질병 입원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한 달에 2만 원씩 낸다. 그럼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 있는데요. 근데 보험회사는 업계 한도 10만 원입니다. 한도 10만 원. 업계 한도가 10만 원인데요. 물론 회사별로 입원 일당을 7만 원, 8만 원 두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통 10만 원, 통상적으로 10만 원인데 이 한도를 왜 둘까요? 입원비에 대한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입원비 비싸다. 하지만 한번 입원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입원하게 되겠고, 그리고 하루에 5만 원씩만 있다고 하더라도 열흘이면 5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입원 일당은 이렇게 다양하게, 기본적인 입원 일당 이렇게 질병상에 첫날부터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2만 원 또는 뭐 최대 10만 원까지도 가능하겠지만 한 건당 보통 2, 3만 원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입원 일당 같은 건 질병재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보험의 입원 일당도 좀 저렴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입원 일당, 그리고 상급병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그냥 옵션을 넣어주세요. 몇백 원뿐이 안 합니다. 옵션을 넣어주세요. 저렴하고 몇백 원만 되면 되고, 요즘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통원비 보험이 없어지고, 통원비 보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병원 갈 때마다 만 원, 2만 원씩 나오는 그 통원비 보험 같은 경우, 치과도 마찬가지로 통원비가 사라졌어요. 우리 생명보험에 있었던 특정 상병 통원비도 다 사라졌는데
생뚱맞게 이 응급실 통원비가 나왔어. 응급실. 근데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이거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요즘 주 40시간, 주 50시간 근로기준 시간 있죠. 그 시간 외에는 다 응급진료고 주말에도 병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갈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회사 5만 원, 5만 원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한 두 개만 있어도 병원 갈 때마다 10만 원씩 나와요. 10만 원씩. 응급실 통원비 무시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응급실 통원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입원비 이렇게 비싸다고만 하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최소한은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골절. 골절 한도도 어깨 한도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골절은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이거 꼭 부러져야 나오는 거 아니냐. 실금만 가도 S코드입니다. 부위에 따라 S4212 이렇게 질병 분류 코드가 상해 분류 코드가 있고요. 100만 원뿐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골절 많이 들고 싶어도 누적 걸려서 다 튕겨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 실금만 가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해요. 5대 골절 이거 꼭 넣어야 되냐?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5대 골절 보통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5대 골절 같은 경우 왜 넣어야 되냐면 우리 두개골부터 꼬리뼈를 제한 골반뼈인데요. 우리 요즘 자전거 같은 거 많이 타고 킥보드, 전동 킥보드, 자전거, 좀 여기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많이들 거리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타다가 넘어지면요 5대 골절이에요. 그냥 5대 골절 3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 골절. 막 그 대회에서 타고 다니는 킥보드 아니면 내가 비싸게 준 사고 다니는 킥보드 같은 거 부서지면은 새로 사거나 수리해야 되잖아요. 이 골절 진단비 난 거기에 활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